자,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까지는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p n 접합 다이오드의 비이상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새롭게 이야기할 내용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반도체 소자에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자에서 이 구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바이어스 인가한다는 건 이제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때 메탈을 반드시 세미컨덕터에 증착을 시켜서 저항을 감소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이 반도체 소자에서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BJT 소자 그리고 모스펫 소자에도 각각 전극을 형성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소자도 똑같습니다. 메모리 소자도 기본적으로 D램은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반드시 메탈과 세미컨덕터 정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모스펫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접촉이 생기죠. 자, 근데 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은 상황에 따라서 2가지의 IV 특성을 보입니다. 그게 2가지인데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믹 접촉 그리고 셔키 접촉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2가지 접촉은 IV 특성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소자를 만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특성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부분이 이상한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다루진 않을 텐데 이제 실리사이드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에서는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열을 가해줘서 어떤 섞인 혼합물 실리사이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부터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재 모던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for integrated circuit에서는 이 실리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고 추가적으로 강의 자료, 책이죠.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물질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물질별로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세미컨덕터 물질의 에너지 밴드를 그리는 건 다들 학습을 했죠.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밸런스 밴드 아래에서는 전자가 들어차 있는 상태이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차 있지 않지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를 밴드갭이라고 하고 폴비든 밴드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나 홀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별로 세미컨덕터 물질별로 이 밴드갭이 결정이 된다고 했고, 각각 그 밴드갭 물질은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가 없어가지고 절마늄은 0.66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1.42 일렉트론 볼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밴드갭으로 물질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 밴드로 이 물질들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즉 인슐레이터랑 메탈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인데 인슐레이터 그리고 세미컨덕터 메탈 물질을 밴드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슐레이트는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라고 했고, 거의 5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밴드갭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한 온도를 가해서는 캐리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는 똑같이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비어 있지만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자가 아톰에 단단히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iO2는 이 밴드갭이 8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는 이 인슐레이터보다는 밴드갭이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다고 밴드갭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크기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온 또는 조금 더 높은 온도를 가해줬을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캐리어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핑을 통해서 여기에 트랩 레벨 에너지를 만들어줘서 캐리어를 추가적으로 더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이 세마이컨덕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는 밴드갭이 1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난 금속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보다 밸런스 밴드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밸런스 밴드가 컨덕션 밴드보다 아래에 있죠. 하지만 메탈의 경우에는 이 밸런스 밴드가 컨덕션 밴드보다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캐리어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갭이 굉장히 작은 경우를 또 메탈 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에너지만 가해줘도 일렉트론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메탈은 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레이터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메탈을 에너지 밴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뒤에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각각 메탈, 인슐레이터, 세마이컨덕터 물질을 에너지 밴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탈, 세마이컨덕터 정션 외에 추후에 배우게 될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캐패시터 구조, 모스펫 구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에너지 밴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인슐레이터 부분도 이번 슬라이드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탈의 경우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의 경우에는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지금 단순히 페르미 레벨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금 표시가 EFM으로 되어 있는데 M은 메탈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페르미 레벨 아래는 다 전자가 들어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넓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르미 레벨 위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밴드 갭이라는 게 없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구분이 없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밸런스 밴드가 컨덕션 밴드보다 위에 존재하는 게 메탈 물질이고 또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갭이 굉장히 작은 경우를 메탈 물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만 가지고 메탈 물질을 에너지 밴드에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갭이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자가 아톰에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렉트론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똑같이 여기는 이제 밑에는 전자가 꽉 들어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톰에서 단단히 묶여 있는 전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웬만한 에너지를 가해서는 이 밴드갭을 뛰어넘어서 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박스로 밴드갭만 표시하는 게 이제 인슐레이터를 에너지 밴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세마이컨덕터는 우리가 배웠듯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리고 페르미 레벨로 표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웠을 때는 굳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면 됐기 때문에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밴드 밴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지금 페르미 레벨을 맞춰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밴드 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필요하게 된 건데 여기서 기준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백큐움 레벨에서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지금 E0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각각 물질을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일단은 워크 펑션이라는 걸 가지고 물질을 구별을 합니다. 메탈의 경우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파이 M으로 표시가 되고 백큐움 레벨의 에너지 레벨과 페르미 레벨 사이의 에너지 차이 값을 워크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펑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진공 상태로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워크 펑션의 정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죠. 여기 Q가 붙은 이유는 제가 화상 강의 때 이야기를 했죠. 일렉트론 볼트를 볼트로 바꿔주거나 볼트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려고 지금 Q를 표시한 건데 Q 파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를 하려고 단위를 이제 그렇게 표시하려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 펑션은 세마이컨덕터 물질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마이컨덕터 물질에서도 똑같이 이 진공 레벨에서 페르미 레벨 사이의 차이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세마이컨덕터는 이 워크 펑션이라는 값을 물질 정의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마이컨덕터는 도핑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물질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는 값이 아니고 물질 더하기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물질을 구별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을 물질 구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백큐움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에너지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정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진공 상태로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식적으로 보이시나요? 수식적으로 이제 싸이라고 하나요? 이 싸이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E0 마이너스 EC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인슐레이터도 똑같이 밴드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로 물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SiO2는 지금 0.9 일렉트론 볼트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워크 펑션 이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세마이컨덕터의 에너지 밴드를 더 높은 위치에 그릴지 아니면 더 메탈보다 낮은 위치에 그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마이컨덕터는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로 물질의 특성을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수식적으로 우리가 페르미 레벨을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도핑 농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요렇게 각각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수식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농도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차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워크 펑션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은 알죠.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 더하기 지금 여기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가 나와 있죠. 이 P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밴드 갭의 절반 되는 값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표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물질이라고 하면 이 밴드 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니까 여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이 거의 가운데 위치한다 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반값인 0.56 일렉트론 볼트 여기 더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 더하기 0.56 더하기 도핑 농도에 의한 요 차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더해주면 워크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N타입 세미컨덕터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N타입 세미컨덕터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페르미 레벨이 더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다가 0.56 값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반이니까요. 거의 센터 쪽에 위치하니까 0.56 값을 더해주고 우리가 농도를 활용하면 이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사이 값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값을 빼주면 여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 일렉트론 어피니티 더하기 밴드갭의 반인 0.56V를 더해주고 농도를 통해서 구한 EF-EI를 빼주면 워크 펑션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워크 펑션 구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 펑션을 구할 줄 알아야지 밴드 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 펑션 메탈 물질 같은 경우는 물질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값이 여기 지금 그게 표로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망간 같은 경우는 워크 펑션이 3.7 일렉트론 볼트고 물질 따라서 쭉 다른 값을 가지고 PT 백금 같은 경우는 5.7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값이 변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밴드를 그릴 때 이퀴리엄 컨디션이면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르미 레벨을 같은 위치에 놓게 이렇게 딱 물질을 붙여주면 에너지 밴드가 완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밴드 밴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워크 펑션과 이 워크 펑션, 즉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값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어떤 게 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지 낮은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더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밴드 밴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을 정렬을 했는데 밴드 밴딩이 존재하지 않죠. 이 말은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탈 세미컨덕터 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탈 세미컨덕터 정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빼먹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메탈 세미컨덕터 정전에서 이 정전의 물리적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워크 펑션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워크 펑션에 따라서 메탈이랑 세미컨덕터 중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더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컨택에 의해서 형성되는 IV 특성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는 IV 특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렉티파잉 컨택, 즉 셔키 컨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 하나, 그리고 오미 컨택이라는 특성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 IV 커브에서 이 특성들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오미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미 컨택은 그냥 저항과 같은 컨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컨택의 현상이 IV 특성이죠. 컨택의 IV 특성.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항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오미 컨택이 하나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컨택은 셔키 컨택 또는 레티파잉 컨택이라고 하는데, IV 특성을 보니까 어떤 거랑 비슷한가요? PN 접합 다이오드랑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바이어스에서는 커런트가 잘 흐르고 반대가 되는 바이어스에서는 커런트가 잘 안 흐르고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처럼 IV 특성이 나오는 걸 렉티파잉 컨택 또는 셔키 컨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워크 펑션에 의해서 이 물질의
정션, 그러니까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의 IV 특성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메탈 물질이 있고 세미컨덕터 물질이 N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클 경우에는 렉티파잉 컨택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는 오믹 컨택을 형성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메탈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더 클 때는 오믹 컨택을 형성하고, 메탈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는 레티파잉 컨택을 형성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N타입이랑 P타입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그리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를 그릴 때 전류를 흐리는 주요 캐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에 의해서 커런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배리어가 형성이 되는지, 에너지 배리어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타입 같은 경우는 홀을 가지고 캐리어가 아니고 홀이 캐리어가 돼서 커런트를 흘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어떻게 밴드가 생기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N타입과 B타입이 워크 펑션 차이에 따라서 컨택 타입이 다르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에너지 밴드를 그려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뒤에 슬라이드에서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렉티파잉 컨택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는 내용은 좀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루는 걸로 하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